9개월 만에 성사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예기치 않은 문제 제기로 주말 처리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코로나 속 흑자를 내고도 직원들을 대량 해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로 모더나 백신도 승인하고 배포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올 대학 진학률이 2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 불경기 속에서도 신규 주택 건설 건수가 최근 9개월 사이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 국민들에게 $600씩 현금 지원하고 연방실업수당은 주당 $300를 10주 동안 제공하며 중소업체들에게 2차 PPP 융자를 지원할 $9천억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연방 셧다운 시한을 넘기며 이번 주말에나 처리될 것으로 의회 지도부가 밝혔습니다. 연방의회는 그러나 단기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 등으로 토요일 새벽 0시 이후에도 연방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9개월 만에 성사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예기치 않은 문제 제기로 일단 주말 처리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부착시키는 연방 예산안을 당초 금요일 자정 토요일 새벽 0시 이전에 통과시켜야 했으나 연방 셧다운을 피하는 조치를 취한 후에 금요일 밤과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방 상하원의 최종 가결을 시도할 것으로 의회 지도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공화 양당 양원 지도부는 $9천억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핵심 내용에는 이미 합의해 큰 변화 없이 주말에 상하원에서 최종 표결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매치 매커널 상원 대표는 상원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대해서는 손안에 있다고 말했던 간밤보다 더 낙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 fact, I'm even more optimistic now than I was last night that a bipartisan bicameral framework for a major rescue package is very close at hand.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하원 대표는 수일짜리 단기 예산을 마련해 토요일 새벽 0시 이후에도 연방 셧다운을 피하게 될 것이며 동료 의원들에게 금요일 밤과 토요일, 일요일까지 대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주말에 최종 가결될 수 있는 $9천억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는 미국민 집적 지원금으로 성인들과 부양 자녀가 같이 1인당 $600씩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천만 명의 실직자들에게는 주당 $300씩 당초 16주보다는 줄어든 10주간 지원됩니다.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2차로 $3,300억 달하는 PPP 융자를 신청해 종업원 급여를 지원받고 $15만 이하이면 간편하게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앞서 미국민 현금 지원액과 관련해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과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1,200 법안을 강력 추진했으나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인당 $2,000를 제한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으나 이 역시 수용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주말 처리로 미뤄진 주된 이유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긴급대출 능력 규모를 공화당의 패트 투미 상원의원이 현행 $5천억 $4천억 줄이려 시도했고 민주당 측이 바이든 행정부 발목 잡기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대체로 흑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어찌된 일인지 직원들은 대거 해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코로나 경기 침체를 인건비를 줄일 핑계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의 대부분은 주주들에게 환원된 것으로 나타나 이 대기업이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평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미국 대기업은 대체로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기업 중 상당수가 이윤을 내고도 직원들을 대거 해고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체 분석을 통해 미국에서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 50곳 중 45곳이 올해 4월에서 9월 사이에 이익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경기가 직격탄을 맞은 시기였지만 넷플릭스와 구글, 아마존 등 온라인 기반 서비스의 수요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집에 오래 머물게 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청소용품과 요리도구 등 소비재를 다량으로 사들여 홈디포와 월마트 등 유통업체 역시 매출이 기록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동 제한에 따른 타격이 큰 식당과 여행, 숙박업계에서도 대기업은 큰 피해를 면했습니다. 맥도날드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테이크아웃과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늘리고 이를 위한 앱을 출시하며 팬데믹에 대응했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팬데믹 초기 충격을 감내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들은 매출이 떨어지거나 폐업했는데 이들의 자리를 대기업이 차지하며 반사이익을 보기도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50대 대기업 중 최소 27곳이 이 기간에 총 10만 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올해 4월에서 9월 사이 약 560억 달러의 순이익을 내고도 자회사 한 곳에서 13,000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서도 결국 해고를 감행했습니다.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직업 안전성과 심적 안정을 위해 약 7만 3천 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개월 후인 6월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뉴욕과 스위스에서 직원 총 44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일부 기업은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를 인건비를 줄일 구실로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흑자를 낸 대기업들은 수익의 대부분을 주주들에게 환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50대 대기업이 4월에서 9월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을 통해 주주들에게 환원한 돈이 총 2,400억 달러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우수한 실적을 낸 기업들이 직원보다 주주들을 더 챙기는 행태는 경영윤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센터클라라대 기업윤리 전문가인 커스 헨서는 우수한 대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가 사람들에게 줄 타격을 줄일 의무가 있는데 외려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직원을 해고한 27개 대기업에 연락한 결과 대다수는 해고가 팬데믹과 무관했으며 장기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이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로 모더나 백신도 승인하고 배포에 돌입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백신 접종에 한층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 백신과 효과는 거의 같으나 운반과 보관이 훨씬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더나 백신 배포로 이제 소규모 병원이나 시설, 외곽 지역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확산시키게 됐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이 첫 번째 파이자에 이어 일주일 만에 두 번째 모더나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하고 전국 배포에 돌입하며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FDA 식품의약국은 전문가 자문회의의 승인 권고에 따라 모더나 코로나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 주말에 전국 배포 21일부터 접종하는 신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FDA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모더나 백신이 파이저의 95%와 거의 같은 94.1%의 높은 항체 생성 효과를 입증했다며 찬성 20, 기권 1명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더나는 이번 주말에 실시하는 첫째 주에 600만 개의 백신을 미 전역 3,285곳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더나 백신은 파이저와는 달리 통상적인 의료용 냉장고에서는 한 달, 영하 화씨 4도, 섭씨 20도에서는 6개월이나 보관할 수 있고 100개씩 소량으로 포장할 수 있어 운반과 보관이 매우 용이해 소규모 병원이나 시설, 시골 지역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확산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12월 말까지 파이자 2,500만 개, 모더나 2,000만 개 등 4,500만 개 코로나 백신을 공급받아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 2,100만 명, 양로원과 장기치료시설의 거주민과 직원 300만 명 등 2,400만 명이 3, 4주의 간격으로 두 번씩 접종토록 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최근 모더나 백신을 당초 1억 개를 20억 달러에 구매키로 했다가 2배로 늘려 2억 개를 41억 달러에 사들이기로 하고 내년 6월 말까지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파이저와도 추가 공급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존슨앤존슨은 4만여 명에 대한 최종 임상 실험 결과를 1월에 발표하고 2월에는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하게 되는데 존슨의 코로나 백신은 3, 4주 간격으로 2번 맞아야 하는 파이저와 모더나와는 달리 한 번만 접종하게 됩니다. 미국은 1A 순위, 의료인력과 양로원 거주자에 이어 1B 순위로 응급요원, 국가안보요원, 그로서리 종사자 등 필수 직종에 8,7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1월부터 본격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1C 그룹으로 당뇨와 신장병 등 기존 병력자 1억 명과 65세 이상 시니어 5,30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에 돌입하는데 당초 3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잡았던 계획이 백신 공급이 가속화되면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65세 이하 일반인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은 내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3억 3천만 명의 미국민 전체에서 70% 내지 80%가 늦어도 6월 말까지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으면 집단 면역이 구축된 것으로 간주되고 코로나 대재앙에서 탈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육 환경이 붕괴되면서 올해 대학 진학률이 지난해에 비해 20%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고등학교 졸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후 대학 진학률에는 확실히 영향을 미친 겁니다. 더욱 우려되는 건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가장 가파르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타격과 실업 대란이 학생들의 진학 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고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등록하는 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20%가량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학생연구센터가 발표한 미 전역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원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폭 줄어들고 4년제 공립대학교가 가장 덜 영향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고교생이 졸업 후 2020년도 가을 학기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21.7%나 떨어졌고 이는 팬데믹 전과 비교해서 8배나 감소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졸업한 고교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지난해 35.5% 대비 27.7%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극빈곤층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32.6%까지 떨어지고 비교적 빈곤하지 않은 수준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16.4%가량 떨어졌습니다. 또 소수계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는 학교 대학 진학률은 26.4% 감소, 소수계 학생이 많이 없는 학교 대학 진학률은 18% 감소해 소수계 빈곤층이 대학 진학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센터는 지난 9월 18일을 기점으로 수입, 인종, 지역적 특성이 다른 약 2,300곳의 고등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연구센터의 더그 샤피로 디렉터는 예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고등학교 졸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후 대학 진학률에는 영향을 확실히 미쳤다며 특히 극빈곤층, 저소득층, 도시에 위치한 고등학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이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규 주택 건설 착공 건수도 최근 9개월 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의 주택 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더 큰 폭으로 늘어 164만 건에 달합니다. 신규 주택 건설 건수가 늘어나면서 목재 선물 가격 상승률이 금값 상승률보다 높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에서도 화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11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보다 1.2% 늘어난 155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연속 증가세로 최근 9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54만 건보다 많습니다. 향후 주택 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허가 건수는 164만 건으로 전달보다 6.2%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재급증으로 경제 전반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가운데 미 주택 시장은 낮은 금리와 탄탄한 수요 덕분에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목재 선물 가격은 지난달 27% 급등한 바 있습니다. 같은 기간 통상 목재 가격이 상승했다가도 겨울을 앞두고는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늘면서 사람들이 집수리에 나선 것도 목재 수요가 증가한 이유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통상 목재 소비량의 40%가 주택 수리와 개조 시장에서 쓰입니다. 인테리어 용품 소매 기업인 홈디포와 로우즈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24%와 30%씩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사 모두 개인 소비자에 대한 목재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돼 비즈니스와 가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을 대비해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보험 가입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오늘은 미국 최대 보험회사 스테이트팜 제니퍼리 에이전트를 모시고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정에서부터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 스테이트팜 보험회사에서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예, 스테이트팜은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6주 동안 25% 디스카운트를 드렸고요. 그리고 배당금도 올 연말까지 드리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갱신 때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올해에 2020년도부터 25% 이상 디스카운트를 모든 분한테 할인 혜택을 드려서 새로 가입하실 때는 그 전보다 좀 더 저렴하게 새로 드실 수 있는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 인슈런스도 그렇고 커머셜 라인도 그렇고 모든 그 서류 심사가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돼서 사인 같은 것도 꼭 굳이 에이전트를 보고 사인을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돼서 서류 심사를 할 때 그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것도 꼭 피검사도 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나이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많이 그런 것들을 웨이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난과 위기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가 비즈니스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할 때 롱텀 케어라는 보험을 들어 놓으셔야지 좀 아프시고 또 일을 못 하실 경우에 생활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피검사나 병원 기록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롱텀 케어라는 디서빌리티 인컴 팔라시 같은 것을 들 때는 많은 제한이 있어서 거의들 못 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롱텀 케어도 드시고 또 건강한 상태에서 라이프 인슈런스도 미리 보험 하시는 분하고 상담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좀 그 예전보다는 좀 미리 서둘러서 서류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리스크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에셋을 만들기 전에 리스크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에셋을 늘리려고만 많이 거기다 포커스를 두셨지 미리 그 리스크 관리를 안 해놓으시면 힘들게 일하셨던 모든 재산을 차 사고 한 사고로도 다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크게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보험 전문인들과 상담을 해서 디테일하게 아셔야 되지만 크게는 3가지 리스크 관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엄브렐라 팔라시 라이어빌리티라는 책임 보험이 있는데 보통 자동차 보험과 집보험만 들지 엄브렐라를 해서 같이 라이어빌리티를 100만 불 미니멈으로 올리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잘 검토를 안 해보시고 갱신마다 리뷰를 안 해보시면 놓칠 수가 있으니 여기 미국에서는 차 사고 한 번만 나도 집까지 어떨 때는 월급까지 당할 경우가 있으니까 엄브렐라 보험이 100만 불짜리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 리스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롱텀 케어나 디서빌리티, 하스피럴 인컴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생활비가 필요할 때 사고 한 번으로 병 한 번으로 1년 정도
생활비를 못 낼 때 미국에서는 비를 못 내기 시작하면 여태까지 모아놨던 재산을 한꺼번에 1년, 2년, 5년 안에 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롱텀 팔라스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가족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길어졌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은퇴 후에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재정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시장의 동향이 불안정해져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은퇴 준비와 관련해서 이런 언스테이블한, 불안정한 시장 동향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보통 은퇴 플랜이라고 하면 직장에서 401k나 401(k)를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그리고 traditional IRA 그런 것들은 세금을 탕감받기 위해서 tax defer 플랜들이죠. 근데 이제 세금을 안 내고 저축을 하시기 시작하지만 나중에 미국 경제가 세금이 텍스 브래켓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직장에서 맥시멈 컨트리뷰션을 할 때까지만 컨트리뷰션을 하라고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Roth IRA나 홀 라이프의 캐시 밸류가 많은 플랜들을 시작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은퇴할 때 세금을 안 내셔도 은퇴 자금을 연금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좋은 플랜들이 있죠. 20년, 30년 롱텀으로 플랜을 할 때는 그때 가서 세금을 안 내는 플랜들을 같이 분산으로 투자해 놓은 것들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난이나 문제에 조금은 여유를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겠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형편에 맞게 위기 극복을 위한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